로고스도 결국은 우리 우주의 그 존재물들을 오행으로 표현하는 게 이 동양에서 관찰한 로고스의 작용이에요. 우주에. 신기하게 발산하는 놈, 쪼그라드는 놈. 발산도 많이 한 놈, 적게 한 놈. 쪼그라드는 것도 조금 쪼그라드는 거 금, 많이 쪼그라드는 거 물. 발산 적당히 발산하는 놈 목기운, 확 치솟은 거 불기운. 그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토기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주에서는 자연스럽게 요 5가지 로고스가 펼쳐진다. 조금만 맞춰지면 드러난다. 왜냐 우주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서 우리 감정도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보면 여러 감정 중에 이제 재밌으라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뭐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했죠. 이것도 일종의 좀 오행에 나름 유사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으로 치면 뭐죠? 희노애락으로 치면 여기서는 기쁨이가 하나밖에 없고 희, 노, 애, 락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오행 기운이 기쁨이 발산되면 이렇게 태극이 이렇게 되죠. 기쁨이 발산되면 락으로, 분노가 쪼그라들면 슬픔으로. 이 가운데는 늘 뭉쳐있는 욕망. 그래서 희노애락, 욕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오행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쁨 기운 하나도 이제 목생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목 기운도 있고 불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구하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우리 감정이 황제내경식이 이제 실제 우리 한의학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황제내경식이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기쁨이 이쪽에 오죠. 요게 황제내경식은 뭐죠? 기쁨이 이쪽에 오고 분노가 목기운. 요것도 분노도요 서늘한 기운인데 치솟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오행으로 말하면 금극목기운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기운도 있는 거죠. 금기운이면서. 아까는 그래서 금기운 쪽에 있었지만 황제내경식으로 이제 목기운에 있는 게 발산하니까, 그렇죠. 서늘한데 발산하잖아요. 치솟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황제내경은 그래서 분노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우한, 근심이나 슬픔이 있고요. 가운데는 생각사자를 써요. 왜냐하면 고민이나 걱정이에요. 생각이 뭉쳐있죠.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하면 이제 위가 바로 뭉칩니다. 기운이 뭉치니까. 담당하는 것도 이제 비위 관련해서 토에다 두고 뭉치는 기운. 여기는 쪼그라드는 기운. 이게 놀람이죠. 놀람이나 두려움. 이러면 확 쪼그라든다. 사람 기운이. 근심, 슬픔, 기운이 아무튼 쪼그라드는 쪽이고 이쪽은 발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희노애락에 치우친다는 게 오행 기운이 하나가 발동한 겁니다. 그쪽이 주가 돼서. 로고스가 지금은 이 감정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분노의 기운, 발산해야겠다. 치고 나가야겠다. 이런 기운. 기쁨처럼 아주 그냥 기분이 이렇게 떠있는 기분. 쪼그라드는, 슬프고 근심이 돼서 쪼그라드는 기운. 이쪽은 확 놀래서 아주 얼어붙은 마음, 기운. 이거는 은근히 고민하고 있는, 뭉쳐있는 기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로고스 하나가 발동되면 그 기운이 작동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그런 형국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생화 이런 거에서 여기 이제 오행 상생 상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분노의 기운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목 기운이 너무 세다는 얘기죠. 황제내경식으로. 그러면 이 기운을 눌러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약도 쓰고 다양하게 쓰시겠지만요. 이 감정만 갖고 한번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또 이 몸에 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 배우신 몰라 괜찮아를 한 다음에 지금 목 기운이 치고 나왔죠. 이오로고스가 발동했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학당식으로 몰라 괜찮아 하고 모른다 해버리고 내가 그런 로고스를 썼다는 것도 내려놔 버리면요.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참나자리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에너지가 뭐 아주 사라지진 않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근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에너지 자체를 초월한 다음에 거기서 양심 분석을 하면서 접근해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화낼 일이냐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죠. 더 상위 차원의 로고스가 작동해요. 이니이지가 작동해 버리면요. 상대방 입장 배려, 피해주지 말자, 무례하지 말자, 자명하냐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양심이 작동하면서 요 감정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이게 희석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학당에서 권하는 방식인데, 근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오행의 에너지라면요. 목이면요. 요게 목이죠. 요거는 수고.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재밌어요. 칠정을 오행으로, 오행 상생상극을 이용해서 한번 경영해 보면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목기운, 분노가 발산했다. 그러면 금극목이거든요. 목, 부드러운 나무를 치는 거는 금기운입니다. 은근히 부드럽게 자라니까 서늘한 기운이 그거를 나타나서 쳐요. 자연, 이건 자연의 로고스입니다. 목생화, 금극목, 목생화 이런 건요. 이런 겁니다. 나무는 은근히 자라요. 그럼 그거를 우주는요. 필연적으로 발산을 막으려는 로고스가 작동해요. 서늘한 놈이 와서 쳐줍니다. 그러면요. 그럼 너무 서늘해지면 안 되니까 또 뭐가 나타나서 서늘한 놈을 치냐면 불이 나타나서 쳐요. 나무는 자연스럽게 불로 옮겨가요. 그래서 목생화가 돼요. 상생상극은 함께 작용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결국 불처럼 타오르려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단단한 금기운이 나무를 안 잡아주면 위로 못 올라가요. 결국은 이 생극이 함께 작용해 주면서 나무를 불처럼 타오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우주의 로고스가 그렇게 알아서 해줘요. 이걸 이제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됐다면 발산한 에너지니까요. 서늘한 에너지를 출동시키면 이놈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겠죠. 절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는 솟구치게 되니까 서늘한 근심과 슬픔을 동원. 누구 때문에 열받으셨으면요. 짠한 그 사정을 다시 음미해 보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든가 뭔가 슬픔의 로고스가 작동되게 해보시는 거죠. 짠한 마음이 작동한 분노가 쪼그라들고 확 치고 나가던 분노가 그냥 다 엎어버려 하는 그 마음이 짠한 마음이 동하면요. 이놈이 쪼그라드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니지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라 이것도 맞는데 이건 되게 이제 상위 차원에서 상위의 로고스를 가지고 다스리는 방식이고 그런 범주 안에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안에서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하시면 훨씬 지혜롭겠죠. 일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쁨이를 뭔가 슬픔이를 끌어들여서 이 버럭이를 인사이드 아웃 영어로 치면 슬픔이를 끌어들여서 진정시키는 방식. 이것도 양심에 맞게 잘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몸에다가 또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몸에 약재를 섭취해가지고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각도로 알아두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분노가 치솟을 때는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분노할 때는 그 가족의 짠한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짠하게 울다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분노가 좀 확 쪼그라들죠. 내가 너무했다 하고 신기하게 그 마음이 어디 가고 확 쪼그라드는 그 경험이 있으시고 짠한 거고. 아기가 말을 안 들어서 아주 호되게 뭐라고 했는데 저 구석 가서 짠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모습 내가 그럴 것까지 있었나 하고 확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로고스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고 그거 로고스대로 에너지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결국 그런데 만약에 분노가 이 자연스러운 이 결을 보면요. 분노가 치솟으면 서늘한 슬픔이나 근심이 출동해서 이놈을 절제시켜 주다 보면요. 또 너무 슬퍼지면 안 되니까 기쁨이 출동해서 우주는 균형을 또 맞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목생화 또 기쁨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요 로고스가 있다는 거.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분노할 때는 뭔가 좀 연민을 뭔가 짠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요걸 좀 생각하시면 요게 로고스에 맞게 지금 여러분 감정에 처방을 내리는 거죠. 기쁨 같으면 어떨까요? 아주 업돼가지고 오버하기 좋은 자리죠. 너무 기뻐하면요. 불 잡는 건 뭐죠? 예, 너무 발산된 거는 너무 쪼그라든 게 잡겠죠. 놀랍고 두려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또 당첨돼서 너무 좋다. 요 돈 때문에 생길 어떤 근심거리, 깜짝 좀 놀랄 만한 일을 나한테 그게 닥치면 큰일이다 하는 한번 생각하시면 마음이 확 쪼그라들겠죠. 원리를 가지고 활용해 보신다면 기쁨에는 놀람을 한번 두려워할 일을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진정될 거라는 거죠. 그 기운이. 새로운 로고스가 출동하면서. 이게 재밌어요. 로고스로 좀 잡는 거예요. 한 로고스가 발동된 거를 다른 로고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끌어들여서 진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체도 로고스죠. 요게 출동하면 요게 진정된다는 것도 로고스. 재밌죠. 이게 예전 어른들은 이런 로고스를 활용해서 원리를 활용해서 감정을 처리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명하셨던 거죠. 지금 우리가 과학 법칙을 써가지고 과학 법칙이 로고스거든요. 과학 법칙을 써서 자연을 지배하겠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법칙을 써서 내 마음을 경영해 보겠다. 같은 얘기거든요. 실험을 해보시면 또 더 자명해지겠죠. 하여튼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놀람을 가지고 기쁨을. 그래서 기쁠 때는 두려울 일을 한번 걱정해 보시면 오버가 덜 되고 금방 진정하시고, 너무 업됐을 때 사람이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시켜 보시고. 토는요, 너무 근심할 때 뭘까요? 목국토예요. 토는 뭉쳐 있죠. 뭉쳐 있는 걸 발산시키는 게 목입니다. 뭉친 기운을요, 목이 뚫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재밌는 게 토국수예요. 물은 아래로 흘러버리죠. 흐르는 놈을 토가 잡아요. 뭉쳐줘요. 못 흐르게 물을 흡수하면서 토가 머금어주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만 있으면 아래로 흐르는 놈을 토가 잡아주면요, 이 뭉쳐 있잖아요. 요놈이 또 뭉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무가 또 치고 나옵니다. 뚫고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이 극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으면 뭉쳐만 있죠. 고민만 계속하고, 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럴 때는 분노의 기운을, 화를 내세요. 화를 내고 이런 하면서 세상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막힌 좀 뭉쳐 있는 기운을 한번 터보시면, 한번 이해되시죠? 요에 분노의 에너지를 한번 써보시면, 고민만 계속하고 있을 때는 뭔가 움직여보는 거죠. 한번 질러보시는 거. 분노, 분발한다는 것도 일종의 분심이니까 분노의 마음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 또 뭐 있죠? 근심, 금기운이 이제 빠져 있으면 어떻게? 금기운이 빠져 있으면 금 잡는 거는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거든요. 근심, 슬픔으로 서늘해져가는 그 기운을 불기운, 기쁨으로 녹여보시면 이게 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극금, 아까 같은 이 원리로 치면 금은 불이 금을 녹이니까 기쁨이 슬픔을 녹이기 위해서 출동하고, 또 너무 기뻐지면 너무 발산하면 안 되니까 자연의 원리는요, 불 잡는 건 물이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을 잃을 두려움이 또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심은 금생수, 또 이런 놀람, 두려움 쪽으로 또 이어지는 이 로고스의 또 결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쓰고 사시잖아요.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잘 모르시지만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보면 오행 상생 상극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기쁨 같으면 화생토인데 기쁨은 근심을 낳는다. 그것도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기쁨을 또 누가 출동합니까? 놀라움이 출동해서 누르려고 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또 이 놀라움은 너무 얼어붙으니까 또 아래로 흐르는 거죠. 두려움 쪽으로 흘러버릴까 봐 토가 출동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쁨에서 또 근심으로 이어지는, 걱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걸로 이어지는 또 이런 흐름도 있다. 이제 또 우리는 활용해 먹으려면 근심할 때는, 슬플 때는 빨리 기쁠 일을, 내 마음 기쁠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평소에 좀 알아둬야죠. 난 뭐 하면 무조건 기뻐진다. 그거 빨리 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 기운을 출동시키면 감정이 또 중화된다. 또 두렵고 놀랄 때는요, 수기운이죠. 뭔가 아래로 흐르는 기운입니다. 서늘하게 아래로 흐르기만 하는 기운이니까 요놈을 잡아주려면요, 토국수, 토가 출동해야 돼. 그러니까 놀랍고 두려울 때는요, 여기 빠져들면요, 한없이 끌려가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놀랄 일이고 두려워할 일인가? 자명한 분석을 해보시면 뭔가 마음이 다시 진정되면서 안정을 찾게. 한없이 두려우실 때 있죠. 갑자기 사람은 이 기운이 출동하면요, 이유 없이 두려워집니다. 이해되시죠? 한없이 두렵고 불안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진정이 됩니다. 내가 그럴 일이 있나? 왜 두려운지 따져보고 하다 보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에너지가 한번 발동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같이 감정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육체에서 이 감정이 증폭되려면 호르몬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호르몬이 출동한다는 건 물질적인 작업이죠. 그 안에는 또 이런 에너지의 작업이 있고, 그 너머에 또 이런 우리 마음의, 그 에너지와 함께 감응하는 마음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더 너머에는 또 모든 걸 초월한
참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때요. 이런 게 같이 한번 기뻐한다고 할 때 로고스가 발출한다는 게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근원적인 원리가 밖으로 에너지, 마음으로 에너지로 이 물질로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은 또 에너지지만 또 우리 마음하고 경락의 에너지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정은 이 경락까지 또 같이 감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내경도 이런 감정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감정이 치우칠 때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써놨습니다. 분노할 때 에너지가 위로 너무 치솟고 놀라거나 이럴 땐 에너지가 너무 쪼그라들고 잘 순환이 안 되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 동양 철학에서는 예전부터 한의학까지 다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면서 과학이죠. 그래서 로고스를 과학 분야에 적용해서 이 자연스러운 오행의 로고스가 인체에서 이런 심신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걸 써놓은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 정확히 말하면 심기신이죠. 마음, 에너지, 몸 이 세 영역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걸 써놨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그래서 대충 설명은 드렸죠. 기쁠 때는요. 이렇게 좀 놀랄 일을 대비하시라. 화가 났을 때는 짠한 마음을 좀 먹어보시라. 너무 짠할 때는, 슬플 때는 빨리 기쁨을 회복하시라. 그래서 안 그러면 여기 빠지면 이제 우울해지실 거 아닙니까? 못 태어나와요. 어느 한 감정이 치우치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항상 이 몰라 괜찮아를 쓰시는 게 일단 좋아요. 몰라 괜찮아를 투입하셔서 자명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원리까지도 자명하게 생각하면서 처방을 두시면 여러분 감정 문제를 경영하실 때 좀 더 지혜로워지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한테 분노가 너무 치솟을 땐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그 사람 제일 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제일 불쌍할 때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면서 마음을 한번 돌리면 그 에너지만 일으키면 뭔가 변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을 때는 한번 화를 한번 내보시면 마음을 한번 발산시켜 보시면 어떨까? 소리라도 좀 지르시면서 기운을 좀 발산시키는 쪽으로. 근심, 슬픔에 빠져 계실 때는 빨리 기쁠 일. 나 뭐 하면 제일 좋더라 하는 그거 찾아서 빨리 하셔. 요걸 방치하시면은 이게 귀찮다고 방치하시면 그 감정에서 쉽게 못 빠져나가. 그 에너지가 내 마음을 너무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균형이 깨지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불교적으로 말해볼까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도 못 경영하면서 남의 중생 다스리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오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중생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슬픔이 있듯이 하나의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들 간에 지금 뭔가 균형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중재해 줄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재밌죠. 분노가 지금 너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제압을 못하면 여러분 속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여러분의 그 중생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중생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만 중생입니까? 에너지도 중생이고 몸뚱이도 중생이에요. 세포도 다 중생들이에요. 이놈들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적절하게 아는 만큼 적절하게 깨어서 자명한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 경영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이 오행의 로고스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재밌는 거고 오행이 좀 더 실감나게 와닿으시죠. 이게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 경영하는 실전 팁까지 그러면서 또 일거양득이 아니라 황제내경에 대한 또 이해도 해보는 거 고전도 하나 배워보는 거 몇 개의 이득을 한 번에 취하시는 게 좋죠. 저는 일거삼득 정도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움직여서 몇 개를 얻을지 한번 계산 때리고 움직여. 손해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살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득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지. 내가 희생한다. 더 이득이니까 내가 요거 희생하고 이거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득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 이봉창 의사 있죠? 그 100번 기념관 가면 딱 그거 써 있는데 진짜 30 초일 거예요. 30대 초에. 어떻게 재밌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의 쾌락은 다 맛봤어 합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을 맛보려고 여기 왔어 해가지고 그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상이 다르죠. 삼일신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영원한 쾌락을 얻으려고 왔어 이렇게 바로 말할 수. 그러니까 난 너무 큰 쾌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 내가 여기서 내 한 몸
던지고 난 그거 없겠어. 계산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애매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가 좀 져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 그 보살로서 확신이 되게 없는 분이죠. 계산을 잘해서요. 모두에게 이득인 셈을 빨리빨리 내려서 확신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후회도 안 해요. 나 그때 이득이라서 움직였는데 왜 후회를 해요? 이러시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그때 모두에게 이득이어서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후회되지 않냐고. 아니 왜 내가 후회되냐고. 요 말 나와야 보살입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한 거예요. 남들이 다 날 보살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놓은 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때 내가 체면 때문에 왜 그걸 그랬을까.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될 짓이고 이거 괜히 변명하죠. 그래도 뭐라도 이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에서 아니 교회에서 막 강요된 헌금 내시고 나서 그거 생각하면 쓰린데 그래도 뭔가 복이 됐겠지 하고 위로하시는 거, 이건 보살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이 되셨겠지만 보살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딱 이게 계산 딱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 순간에선 자명한 확신이 딱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경영하실 때도 이런 거 감안해서 내 마음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면서 경영하시는 분이 더 자명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보살도나 군자의 도를 걷고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로고스도 더 아는 거고요. 진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네 이것도 깨달으시고 실제 마음에서 실용적인 팁도 얻으시고 뭐 좋죠. 이런 고민해 보시면 이런 거 가지고 묵상하시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실 거고 자명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게 자명하지 않은 논리면요. 고민하실수록 그리고 써보실수록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해 보시면 바로 결판 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멋지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진리는 아닙니다. 써보시면서 귀신같이 효험이 있어야지 로고스가 맞는 거죠. 로고스가 맞으면 신기하게 고약을 먹으면 그 반응이 나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복용해 보시면서 이런 마음 처방전을 잘 또 한번 연구해 보시면 마음도 도움되시고 로고스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진짜 우주가 이 원리로 돌아가네. 뭐라도 하나에서 오행의 원리를 한번 확신 가지시면요. 오행의 원리로 천문지리, 인체, 인사 모든 걸 풀었던 동양인의 지혜가 와닿으실 거예요. 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안 그런 분은요. 오행이라는 건 이미 묵은 논리 아닌가? 요즘 시대에 누가 오행 얘기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도 오행 가지고 약을 짓는데 미신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학으로 해봤고 제 몸에다가도 오행을 실험해봤고 이니에지도 연구해봤고 이런 것도 연구해보니까 오행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식이 있어서 딱 그렇게 일을 만들어주니까요. 우주가. 그래서 우주를 믿고 맡기면서 내가 변수를 투입한다. 자명한 선택을 한다에는요. 결국 거칠게 말하면 음양오행의 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오행의 원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적절하게 변수만 투입하면 즉 분노할 때 짠한 생각을 내가 일으켜버리면 의지적으로 로고스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어떻게 일으켜요? 요놈이 요놈을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랑 수작한다는 걸 동양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게 이 우주의 자명한 공식, 음양오행 원리 좀 더 나가면 8개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삶을 경영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역 많이 봤다는 사람 그 사람이 역의 달인이 아니고 제 주역 강의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양심 분석 잘해서 이니지 맞게 처방 내리는 사람이 주역의 달인이에요. 지금 진태를 내가 여기서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을 치고 8개를 분석하고 해서 나가란다. 이건 정말 하수입니다. 양심 분석 딱 해서 자명하다 하면 물러나는 거. 자명하다 하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주의 로고스를 온몸으로 이니에지 분석만 하면 오행에 맞게 딱 답이 나오는데 이걸 못하니까 괴를 뽑고 점을 치고 해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뭔가 득볼 거 없나 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죠. 그래서 주역은 군자의 학문입니다. 군자는 로고스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역의 본맛은 그거는 주역이란 경전은 참고서고 거기서 뭘 배우냐면 양심 분석 잘하는 걸 배우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명하면 나가고 찜찜하면 멈추는 거예요. 요 간단한 공식을 그 주역 64개 점으로 먼저 접근하신 분들 자꾸 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술을 놔버리면 우주의 로고스가 인과법대로 그 인과를 펼쳐주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은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